안녕하세요. 오늘도 통치구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봐야죠. 통치구조 봐야죠. 2월 9일 일요일. 자, 즐겁게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시겠죠? 자, 매일원법은 하시고 가셔야 돼요. 통치구조 하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문제잖아요. 통치구조 편 변호사 시험 문제, 탄핵 심판 문제입니다. 자, 변호사 시험 문제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옛날처럼 뭐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쉽게 낸다.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뭐 60점만 맞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고득점을 맞아서 어쨌든 좋은 점수를 취득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자, 변호사 시험 문제. 저 수준이 좋아졌어.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25년 변호사 시험 문제 1월 달에 있었던 문제죠. 볼게요. 탄핵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탄핵 심판 절차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헌법의 65조. 여기 외우셔야죠. 대국국, 행헌법, 중감감. 그래서 중 있고, 그 다음에 국국, 감감 앞에. 저는 행정법과 헌법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외우기 좀 쉽잖아요. 행헌법 이런 식으로. 행헌법. 여기는 헌법에 있는 1항 65조 1항에 자, 탄핵 대상자가 이것도 예시로 봅니다. 이거 열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법률에 탄핵 대상자 요즘에 많이 나왔었죠. 방통위원장 이분도 탄핵 대상자, 또 검사 탄핵 대상자. 그럼 여기 나머지는요. 많아요. 이거부터 또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거 다 할 필요 없고요. 적어도 헌법에 있는 자와 아닌 자를 좀 구별해야 되니까요. 대통령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중에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 이분도 탄핵 심리 중에 있고요. 국무위원 지금 많이 몇 분 있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각부장 그냥 각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다음에 법관. 그다음에 중선위 위원. 감사원장, 그다음에 감사위원 이 정도 남기하셔야 돼요. 자, 이런데 이분들이 직무상 관련한 행위로 인해서 직무뿐만 아니라 관련한 행위로 그러니까 직무상 행위로 인해서 자,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돼요. 중대한 법 위반. 그래서 직무와 관련한 행위로 인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행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자, 민주적 정당성까지 반하셔야 돼요. 정당성에 위반할 만큼 이게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통령이 나머지 분들은 3분의 1 플러스 과반수 국회에서 자, 대통령만은 과반수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찬성.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소추 결정을 하죠. 의결을 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헌재. 이렇게 정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정본을 보내면 소추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장이에요.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이죠. 위원장. 이분이. 그래서 정본을 헌재하면 소추. 이게 청구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헌재는 7인 이상 출석하시고 6인 이상 찬성을 하시면 이게 이제 정적수고요. 심리는 7인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이거 방통위원장 할 적에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에 의해서 효력정지 받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는 뭐 7인 아니어도 심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에서는 자,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정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탄핵 절차는 파면이 목적이지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탄핵 이후에 형사처벌을 또 받는다 해도 이중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파면이 목적이니까요. 파면. 따라서 파면 목적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사직원을 접수한다든지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임기직에 있는데 탄핵 절차 진행 중에 임기가 끝나버리면 해봐야 의미가 없죠. 탄핵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이니까요. 이걸 파면하는 거니까요. 근데 임기가 끝나버리면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파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됩니다. 물론 본인이 사망하셔도 부적법 각하돼요. 탄핵 대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 법률 조문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 결정하는데 과거에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어요. 돌아가셨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계시지만 얼마 안 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분은 돌아가신 분은 탄핵 절차를 진행했는데 기각이었고요. 전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돼가지고 탄핵이 됐죠. 지금 현재 대통령도 탄핵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65조 7항에 가보면 탄핵 소추결서 정본하고 그 부분을 본인, 그다음에 그 소속기관 장 뭐 이렇게 보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가처분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권한 자체가 정지돼요. 그래서 대통령은 저 소추결서가 송달돼서 권한이 지금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근데 국무총리도 또 탄핵 대상자가 돼버리면서 권한 정지가 돼서 지금은 제1부총리 제2부총리 중에 제1부총리 경제부 장관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90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90일 정도가 3월 중순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3월 중순 이전에 탄핵 심리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핵 심리 절차가 종료되고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찌됐든 그 이후의 상황은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보겠습니다. 요즘에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 소추기에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가름한다. 맞죠? 법제사법위원장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형사소송 절차에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정리를 해요. 소송에서 빨리 정확하게 절차를 순서를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뭐 좀 소송에서 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 집중 심리학에서 소송 전에 본안 전에 자 간단하게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해서 집행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 준비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재판부는 정지할 수 있다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맞는 점. 네 번째 탄핵 심판 도중 피청구인 임기 만료로 퇴직.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하지만 헌법질서 수호 유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 통제를 위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니죠. 이제 당사자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입니다. 이익이 없어요.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적법 각하. 요거 판례가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다. 5번 탄핵 결정 선고에서 공직 파면, 공직자 직무상 불법 범죄, 그러니까 법률의 위반 행위, 범죄 행위가 있다면 범죄 구성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하고 관계가 없어요. 파면은 고위공직자 파면은 징계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징계와 형사처벌은 이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중처벌 금전식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요즘에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 정리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새롭게 일반적으로 돌아가서 헌법 문제 살펴볼게요. 자, 내일 제가 정상줄에서 또 다가오겠습니다. 정인영은 헌법이다.